캐나다 공중보건국이 교차 접종을 받은 국민들을 위해 코로나19 백신 혼합에 대한 데이터를 미국, 영국 및 유럽연합에 집중적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많은 캐나다인은 예방접종 초기의 백신 공급 부족으로 인해 교차 접종을 받았습니다. 당시 화이자와 모더나는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졌고, 현재 캐나다는 교차 접종을 받은 사람들 또한 완전히 접종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각주 또한 드물지만 심각한 혈전의 위험 때문에 지난 봄에 아스트라제네카의 광범위한 투여를 중단했고, 첫 번째 접종으로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받은 많은 사람이 두 번째 접종은 모더나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문제는 많은 나라들이 교차 접종을 받은 여행자들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국내 공중보건 조언을 따른 캐나다인들이 국제 여행을 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PHAC 대변인 에릭 모리셋은 캐나다는 다른 나라들이 교차 접종이나 연장된 접종 간격을 가진 사람들을 완전히 면역된 것으로 인정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국제 참여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전략의 일환으로 현재 PHAC는 모더나와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이 아스트라제네카와 아스트라제네카 접종보다 더 강한 면역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을 발견했고, 해당 사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세계에서 호화로운 5성급 호텔 중 나라별 가장 저렴한 호텔 리스트가 공개되었으며, 캐나다에서 가장 저렴한 5성급 호텔은 몬트리올에 있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각 나라에서 가장 저렴한 5성급 호텔을 찾기 위해 호텔닷컴과 탑달러 블로그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캐나다에서 가장 저렴한 5성급 호텔에서의 하룻밤은 $269로 세계의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비싼 편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슷한 가격으로 캐나다에서 저렴한 5성급 호텔로는 몽트랑블랑 빌리지의 페어몬트 트랑블랑 $329, 빅토리아의 페어몬트 엠프레스 호텔 $365, 밴쿠버의 JW 메리어트 파크 $333, 퀘벡의 페어몬트 르 샤토 프롱트낙 호텔은 $374로 나타났습니다. 소피텔 몬트리올 골든 마일은 몬트리올 다운타운 중심부에 있습니다. 256개의 객실을 갖춘 호텔에는 고급 레스토랑과 바가 내부에 있지만 방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려면 추가 요금을 내야 합니다. 캐나다 최고의 호텔 중 하나인 이곳에는 8개의 회의실과 9개 언어를 구사하는 호텔 직원이 있으며, 객실은 중세 스타일과 현대적인 스타일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1박에 $260인 이 호텔은 나라별 저렴한 5성급 호텔 중 6번째로 비싼 것으로 나타났으며, 코스타리카, 자메이카, 바베이도스, 이스라엘, 세이설보다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싼 5성급 호텔은 인도 아흐메다바드에 있는 노보텔 아흐메다바드 호텔로 하룻밤에 $28라는 놀라운 가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트리도 총리는 10월 3일 일요일 캡눕스 네이션의 추장과 이야기를 나누며 지역사회 방문 초대에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캡눕스 네이션은 지난 9월 30일 진실과 화해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트리도 총리를 2번 초대했습니다. 로잔드 카시미르 추장은 캡눕스 네이션이 트리도에게 2차례 편지를 보내 9월 30일 캐나다의 첫 번째 진실과 화해의 날을 함께 기념하기 위해 초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목요일에 총리가 여기에 올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트리도 총리는 지난주 캐나다 최초의 진실과 화해의 날 BC주 토피노로 비행기를 타고 가족과 휴가를 보낸 것으로 밝혀져 비판을 받았습니다. 트리도는 수요일 밤 오타와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했지만 총리실은 목요일 그가 가족과 함께 토피노에서 며칠을 보낼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는 목요일에도 8명의 기숙학교 생존자들과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했지만, 기숙학교에서 살아남은 에블린 코르크마즈에 따르면 총리가 토피노로 날아가기로 한 결정은 그의 말과 행동에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총리의 행동은 BC주 인디언 연합 부족을 비롯한 다른 지역의 날카로운 비판을 받았습니다. 스튜어트 필립 인디언 주장은 트리도 총리가 원주민 아이들에게 등을 돌렸다고 말했습니다. 도미닉 르블랑 장관은 트리도 총리가 목요일 여행에서 실수를 저질렀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지만 화해에 대한 약속은 심오하고 우리 정부의 모든 구성원이 공유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트리도 총리가 수요일 행사에 참석했으며 목요일 생존자들과 이야기를 나눴다고 반복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급변하고 있는 밴쿠버 부동산 시장에 대한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 공급이 여전히 수요를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요보다 공급이 적다는 것은 구매자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선택의 여지가 적음을 의미합니다. 광역 밴쿠버 부동산위원회는 월간 시장 요약에서 주택이 시장에 충분히 나오지 않고 있다. 주택 매입자의 입맛대로 저렴하게 구입하기는 여전히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9월 신규 매물은 10년 동안 같은 달 평균보다 낮은 1.2%였습니다. 급격한 감소세는 아니지만 시장에 나온 전체 매물수는 10년 평균보다 27.7% 떨어졌으며 작년 같은 달보다는 29.5% 감소했습니다. 반면 매출은
10개월 평균보다 20.8% 증가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올 여름 평균을 넘었던 주택 판매 추세가 지난 9월까지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경제학자 케이스 스미스는 지난달 주택가격 상승은 봄에 비해서는 심하지 않았지만 주택가격이 부동산의 종류와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매매를 원하는 사람들은 지역을 먼저 살펴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예를 들어 벤치마크 가격으로 살펴봤을 때 웨스트 밴쿠버의 모든 부동산은 전월에 비해 2.4% 상승한 반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은 0.5% 하락했습니다. 휘슬러의 콘도 가격은 3.4% 오른 반면 버나비 사우스는 0.9% 하락했습니다. 지난 9월 기준으로 부동산위원회가 적용한 전체 지역 주거용 부동산의 벤치마크 가격은 최대 118만 6,100달러로 8월에 비해 0.8%, 전월에 비해 13.8% 상승했습니다. 벤치마크는 시장에서 일반적인 자산인 연령, 평방피트 등으로 구성되는 요소를 고려하기 때문에 평균과 약간 다른 측정값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아리찌아가 바쁜 연말 휴가철을 대비해 수백 명의 계절 직원들을 찾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아리찌아는 밴쿠버 지원 오피스와 뉴웨스트 민스터 유통센터에서 일할 400명의 계절 직원들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채용된 직원들은 10월 12일부터 2월 13일까지 일시적으로 근무하며 부인하는 포지션은 컨시어지 어드바이저 포지션으로 쇼핑객들에게 온라인상으로 질문에 답하고 스타일링 조언을 주는 등 도움을 제공하는 포지션입니다. 아리찌아는 옷과 패션을 사랑하고 아리찌아 제품에 대해 이미 잘 알거나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 또한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찾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컨시어지 어드바이저들은 본인의 상황에 맞게 탄력적 근로 시간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며 옷을 구매할 시 직원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아리찌아는 직원들이 많은 성장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리찌아의 오피스는 헬스장과 샤워 시설이 있고 자전거 보관소가 있으며 반려동물을 데려와 일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밴쿠버 오피스는 식당 시설이 있고 뉴웨스트 민스터 유통센터는 무료 주차 구간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오징어 게임 대란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오징어 게임 체험관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와 같은 한국 드라마 콘텐츠들이 인기를 누리며 넷플릭스 네트워크 트래픽이 급증하자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SK 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에 대해 네트워크망 사용료를 지불해 줄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작년에 한국에서만 4,155억 원의 매출을 올린 미국에 기반을 둔 콘텐츠 공급자 넷플릭스는 SK텔레콤의 인터넷 프로토콜 TV 자회사인 SK 브로드밴드의 네트워크 요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SK 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 콘텐츠 관련 유지 관리 비용을 과다하게 지불하고 있다. 구글의 유튜브 다음으로 가장 많은 데이터 트래픽을 발생시키고 있음에도 네트워크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아마존, 애플, 그리고 페이스북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넷플릭스는 미국에서 더 빠른 스트리밍 속도를 위해 7년 이상 광대역 제공업체인 컴캐스트에는 요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에 넷플릭스 대변인은 지난 1일 SK 브로드밴드가 우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검토할 것이다. 시청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화를 모색하고 협력할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한국 서울중앙지법이 SK 브로드밴드에 손을 들어준 직후입니다. 법원은 넷플릭스는 SK 브로드밴드에 합리적인 무언가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넷플릭스는 2020년 4분기 전체 네트워크 트래픽의 4.8%를 차지했습니다. 전체 트래픽의 1.8%를 차지한 네이버는 지난해 700억 원 안팎을 결제했습니다. 법원은 넷플릭스가 지불해야 할 네트워크 사용료로 약 2천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한편 이 같은 소식으로 넷플릭스의 주가는 하락했으나 SK 브로드밴드의 주가는 상승했습니다.